네, 안녕하세요. 옆집 안이사 은희 언니예요. 요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요즘 댓글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10대, 20대 구독자님들 말고도 40, 50대 여성 구독자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40, 50대 여성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집 폐경과 갱년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우리 갱년기란 폐경 전후의 시기를 의미해요. 폐경이란 우리 원래 가임기 여성에서 양쪽 난소에서 번갈아가며 난자가 하나씩 분비되는 배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즉 난소 기능의 중단이에요. 난소에서 더 이상 배란이 안 되니까 생리 역시 멈추게 되겠죠? 그럼 갱년기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나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나한테만 있는 증상인가 모두에게 나타나는 증상일까 궁금해하실 텐데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대표적인 증상은 생리 중단이고요. 보통은 한 번에 뚝 끊기기보다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몇 달 안 하다가 다시 했다가 하면서 불규칙해진 다음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생리의 중단 말고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한의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상열 하한 증상과 음혈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상열 하한은 쉽게 말해 몸의 위아래 온도차가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얼굴 위쪽 상체로는 열이 많이 나고 땀이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든가 하는 증상이 생기고, 반대로 손발은 갑자기 싸늘하게 식고 차갑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열이 난다든가 하는 증상이 생겨요. 또 가슴 위쪽으로는 답답하고 두근두근 거리는 현상도 생기고, 예전보다 쉽게 짜증이 난다든가 우울해진다든가 이런 감정의 변화가 심해져요. 두 번째로는 음혈어 증상이 있는데요. 음혈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영양물질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쉽게 비유를 해보면은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마치 바짝 마른 장작과 같은 상태가 돼요. 관절과 근육 여기저기가 막 뭉치는 것 같고 쑤시고 아프고, 몸이 긴장해서 깊이 잠드는 게 어려워 중간에 자주 깨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또 피부도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이 생겨요. 또 질 점막도 얇아져서 분비액도 적어지고, 또 자궁과 방광 역시 쪼그라드는 상태같이 돼서 소변을 참지 못하고 예전보다 자주 보러 간다든가 밤에 소변을 보러 가는 증상이 생겨요. 대부분 갱년기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많이 생겨요. 증상의 정도는 사람마다 정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갱년기인지도 모르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몇 년 이상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 또 갱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 조심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칼슘의 재흡수를 막는 현상과 관련이 깊은데요. 원래 여성 호르몬은 뼈에서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폐경기 변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재흡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뼈에 칼슘이 적어지니까 골밀도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는 적당하게 운동하고 영양을 고루 섭취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근육은 힘줄을 통해서 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해주다 보면은 힘줄 뼈까지 자극이 돼서 골밀도를 높여주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갱년기는 보통 몇 살에 많이 올까요? 한의원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40대 후반인데 너무 갱년기 빨리 온 거 아닌가, 조기 폐경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50세 전후에 폐경을 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40세 이전에 폐경이 왔을 때를 우리가 조기 폐경이라고 해요. 40대 후반에 폐경이 오는 거는 정상이에요. 또 만약에 지금 갱년기로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고생하고 계신 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은 이런 증상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얼마나 오래 갈까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수월하게 넘기는 반면 어떤 분은 몇 년 이상 고생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언젠가는 이런 변화도 다 지나가고 결국에는 새로운 호르몬 밸런스에 내 몸이 맞춰지는 때가 와요. 지금은 갑자기 난소가 기능을 중단해서 여성 호르몬 양이 급격히 줄어서 내 몸이 아직 호르몬 밸런스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균형을 잡느라고 적응하는 시기예요.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몸이 너무 힘들다면은
증상을 완화하고 신체 밸런스 회복을 돕는 한약과 찜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갱년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갱년기 즈음에서 식이나 석류와 같은 제품을 드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이런 제품을 드시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얼굴로 열이 올라오고 손발이 차가운 상열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그닥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칡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는 갈근이라고 해서 이건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열을 내려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보통 감기 초기나 술을 깰 때 쓰는 약재예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당귀차나 작약차, 이렇게 여성 호르몬 밸런스를 잡아주는 차들을 드시고 다음에 알려드리는 생활 수칙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커피와 술은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물을 말리는 작용을 해요. 즉, 우리 몸을 더 긴장시키고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수면도 방해하고 피부도 더 가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루 한 잔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충분한 수면 시간은 호르몬 밸런스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갱년기 변화로 잠이 잘 안 오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눕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낮잠은 가급적 자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 적절한 운동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 사우나 등으로 지나치게 땀을 빼준다든가 하는 거는 몸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얼굴로 더 열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폐경과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인하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